지금 제목이 비만 당뇨병의 확산과 저염식의 관계니까 이제 조금 구미가 좀 더 당기지 않으세요? 비만도 나오고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많은데 역시 제가 좋아하는 사틴 박사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틴 박사의 요 강의 내용은 조금 깁니다. 8분 정도 되는데요. 정말 함축적으로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고 여기서 혹시 보건복지부나 시약처 관계된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보십시오. 이 영상 하나만은. 이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 소금 정책을 위반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 영상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고 이 영상이 부족할 경우에 이 영상을 타고 들어가서 계속 공부를 하고 저염식의 문화가 얼마나 잘못되고 우리의 사회를 황폐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So now I would like to introduce Morton Satin, the Vice President for Science and Research from the SALT Institute. 두 번째 질문 중에 왜 의사들이 죽자 살자 소금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죽자 살자 반대하죠. 환자가 많이 생겨야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의료의 현행의 시스템은 예방의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의료의 비즈니스 모델은 아픈 사람에게 약을 공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어야지만 의사들은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방하는 의학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의료의 현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소금에 대해 죽자 살자 반대하느냐? 소금이 나쁘다라고 학부 시절 때부터 머리에 박혀 있어서 아예 공부를 안 합니다. 식품에 대한 커리큘럼이 있지만 2시간 내지 3시간 공부하면 땡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이걸 안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데이비드 박사가 나는 소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임상에서 그렇게 느끼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거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거죠. 우리나라의 의사들도 소금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 영상에서 이분이 소금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소금연구소의 홈페이지가 지금 얼마 전부터 뜨질 않습니다. 한 1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유튜브 밑에다가 이분 URL을 올려주고 이분 영상을 사용을 해도 되는지 저기에 연락을 해서 저 영상을 써도 좋다. 이런 회신이 와서 제가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 소금연구소 홈페이지가 다운됐고요. 그리고 국제소금 심포지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건 아닌데 몇 년 동안 소금에 대한 가장 최신 정보를 연구한 교수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소금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국제 심포지움이 있는데 그 웹사이트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또 있습니다. 소금에 관련된 논문들이 엄청 많은데 그 웹사이트도 다운이 됐습니다. 여기 아까 그 영상 중에 그런 내용이 있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고소를 당하기도 좋고 저는 이게 음모론이라고 생각도 때로는 드는 게 뭐냐면 누군가 특정하게 소금에 대해서 소금이 우리 몸의 저염을 하는 것은 분명히 나쁘다라고 잘 인지하는 사람 중에 또는 그 단체 중에 방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고혈압과 관계가 없고 저염식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지금 이렇게 더듬더듬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공모전을 합니다. 여기 보면 식품 안전처죠. 나트륨 줄이기 포스터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돈을 주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저염식 지침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와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한 거고요. 자, 여기서 KFDA, 식약처죠. 식단은 짜지 않게, 인생은 짧지 않게. 이 말이 이제 소금을 적게 넣으니까 인생은 길게 이렇게 읽히죠. 맞나요? 이거 반대가 돼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제가 제일 처음에 WHO의 기대 수명, 평균 수명과 소금의 관계를 비례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소금을 잘 먹는 사람들이 장수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식단은 짜게, 인생은 길게 이렇게 해야 돼. 바꿔야죠. 그런데 이 공모를 해서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의 건강을 반대로 되돌릴 게 어디서 하느냐? 식약처에서 하죠. 우리 어린이집은 소금의 양을 줄여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우리 어린이집은 소금의 양을 줄여서 아이들을 비참하게 바꿔야 돼요. 지금 소금이 흔해졌습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그런데
예전에는 소금이 귀했잖아요. 여기 지금 중년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소금이 귀해서 어릴 때 오줌을 싸면 어디로 갑니까? 옆집에 가서 소금을 얻어오게 하죠. 그래서 소금을 그냥 창피 주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는데 소금이 부족하면 오줌을 쌉니다. 부신 필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을 옆집에 얻어오게 해서 먹이니까 괜찮아지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냥 창피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소금을 먹어줘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1교시에서 살펴봤듯이 동물이 소금을 안 먹으니까 산자수가 줄죠. 새끼도 덜 낳죠. 그리고 기원전에 벌써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유도 적게 나오더라. 염소에 우유가 적게 나오더라. 소금을 적게 먹었더니만. 그거를 동물학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저염식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냐 그러면 임신했을 때부터 안 먹어요. 소금을. 그리고 소금 맛을 안 가르치려고 아이들한테 소금을 잃지 않습니다. 분유 안 넣죠? 일체 소금을 안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신세대 부모들이.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를 봤느냐 그러면 실제 일어난 경우인데요. 소아신 부전이 생깁니다. 신장이 RAS 시스템을 계속 가동시키면서 지치니까 신장이 병이 옵니다. 신부전이 생기죠. 신부전이 생기고 소아신부전이 생기고 소아당뇨가 생기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을 다니면서 매일 치료를 다녔는데 약을 먹고 했는데 낫질 않아요. 소금을 극도로 기피하는 신세대 엄마들이 아이한테 소금을 먹이지 않음으로 해서 절실하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필요한 소금을 못 먹게 함으로써 아이들을 골병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염식을 하는 신세대 엄마들을 상대로 아동학대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동학대다. 제가 하나 증거를 제시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조카나 애들이 소금을 주면 맛있다고 막 먹습니다. 때로는 숨어서도 먹습니다. 자기가 입맛에 당기기 때문에 소금을 맛있게 느낍니다. 우리가 소금이 짜다고만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단맛도 있고요. 그 소금이 부족한 애들은 혀가 그 타고난 본성이 소금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먹어도 하나를 더 먹고 싶고 더 당깁니다. 그러면 요즘은 저염김치라고 만들어요. 저염간장이라고 만들어요. 저염김치, 저염간장을 만들었다면 간장하고 김치가 더 빨리 썩어버려요. 그래서 식품을 통한 질병들이 앞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식품 천연 보존료를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식품 방부제, 아질산 나트륨이라든지 벤조산 나트륨이라든지 뭔가를 첨가를 해서 식품을 소금 대신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식단과 여러분들의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들은 소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상한 화학물질이 앞으로 척 발려지게 됩니다. 소금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신장에서 적실하게 소금이 필요하고 또 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소금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뼈 갈면 전부 미네랄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나트륨을 소금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 화질이 조금 안 좋은데 국민건강보건인데 황금하고 소금 저는 소금을 황금 다음에 작은 귀중한 소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썼네요. 적게 먹으라고 소금이랍니다. 근데 이게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국민의 건강을 나쁘게 하면서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 식약처, 보건복지부. 여기 보면 뭐 출처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이 출처를 찾아보니까 뭐 어디에서 했느냐, 이 출처가 어디냐, 보건복지부에서 봤다. 이 출처가 어디냐, 식약처에서 봤다. 그러면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어디에서 자료를 받느냐? 그걸 적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소금에 대해서 아느냐? 모릅니다. 여기도 소금 줄이기 포스트인데요. 나트륨의 과잉 섭취로 인한 질병이 어디에서 자료를 출처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출처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리 종사자 되어 있네요. 조리 종사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료가 심장병, 뇌졸중, 임신성 고혈압, 골다공증, 만성 콩팥병, 위암이 온답니다. 여러분들의 아기가 어디에서 놉니까? 양수라는 곳에 놀죠. 아기를 가질 때 양수라는 곳에서 이렇게 헤엄치면서 놉니다. 그 양수가 소금물이죠. 역시. 그러면 동물이 산자수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자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를 수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결혼하는 이제 여기 쭉 젊은 세대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임신을 해야 되고 아기를 가져야 되는 젊은 세대들은 몇 상 중에 10상 중에 몇 상이 불임일까요? 10상 중에 2상이죠. 그죠? 아기를 못 가지는 것도 상당히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뭐 큰 동물이 하나인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염소하고 뭐
그런데 소금 섭취를 계속 줄이면 소금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의 긴급 모드를 돌려서 더 이상 손실이 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저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근거가 있는 논문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옮겨 놓은 겁니다. 임신 중에 저염 시기를 시행하면 태아는 장기 주위의 지방과 비정상적인 렙틴 수치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내적 기아 상태로 태어날 수 있다. 동물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에 저염 시기를 시행할 때 첫째 날부터 태아에게 필연적으로 비만을 심어줄 수 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낙수 효과다. 우리가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찌겠죠. 근데 그 혈당이 빨리 처리가 되지 않는 것. 도로에서 차들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그 혈당들은 어디로 갑니까? 뱃살로 가겠죠. 그래서 지방은 받아주니까 뱃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염식이 나타내는 현상 중에 인슐린 저항성이 나오고 혈당은 제대로 청소가 혈관에서 되지 않으면서 어떻습니까? 엉뚱한 데 살이 찌겠죠. 여기 보면 여기 내적 기아, 내부 기아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염식을 계속 했더니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액 내에 혈당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혈당들이 세포 내로 들어가서 영양소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러한 기전이 빠져버리게 되니까 세포는 굶주리는 상태가 됩니다. 기력도 떨어지고 밥 먹어도 허기가 지죠. 여기 당뇨병 혹시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제 말 이야기를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밥을 먹어도 허기가 지고 먹어도 포만감이 없어지고 렙틴이라는 거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호르몬이 나오면 아, 나 배부르다 그만 먹어야지 라는 이런 신호를 보내는 그런 호르몬의 하나입니다. 2,000명 이상의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고염 시기와 비교했을 때 저염 시기를 하는 임산부들에게서 유산, 미숙아, 사산, 태아 상태와 신생아 상태에서의 사망, 부종, 자간전증, 출혈이 더 많이 나타났었고 고염 시기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간전증이 적었기 때문에 자간전증의 경우는 고염 시기를 해서 치료되는 질환으로 나중에 판명되었다. 이게 임신 중독 정상에 한 시기가 자간전증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자료를 보면서 저염식이 나쁘고 이런 내용들 당뇨를 처리할 수 있고 비만을 처리할 수 있고 심혈관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염식을 하면서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안 좋게 나가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어떡할 거냐는 말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급식소, 초등학교 급식소나 이런 데 가면 염도계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급식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게 다 염도를 체크를 합니다. 항상. 그래서 0.5, 0.6을 맞춥니다. 0.5, 0.6은 밥 반찬으로서 밥의 국으로서 기능을 못합니다. 싱거워서. 싱거워서 잘 안 넘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저염식을 하는 문화를 지금 아이들한테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 어떤 못쓸 짓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하루에 적정한 권장량, 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적정 권장량을 우리는 먹어주면 되는 건데 일부러 줄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입맛대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정하게 소금을 잘 써서 그냥 맛있게 해서 먹으면 되는데 싱겁게 해서 맛도 없고 형편없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먹는 거죠.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의사들은 왜 반대를 하느냐. 의사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많이 공부를 해야죠. 근데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소금의 종류가 많다는 것을 공부를 하고 어떤 현상이 소금을 적게 먹었을 때에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발표되는 이 논문에 여러 가지 제시되는 논문들 타고 들어가면 수백 편이 있는데 이 논문들에 반대를 할 수 있는 의사는 국내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깨야 돼요. 국민들의 보건 정책을 입안할 때 세금을 쓰면서 국민 건강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공부한 다음에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저는 소금을 먹어서 병을 치료한다.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인체가 필요로 하는 소금을 매일 먹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금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 먹고는 살 수 없으니까. 신장의 소금 처리 능력을 보면 맨 위에 이게 표시되어 있는 게 나트륨이 되어 있는데 약 26,000 MEQ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냐 그러면 신장 사구체에서 하루에 약 1.6kg를 걸러줄 수 있습니다. 소금을. 우리 혈액이 180리터가 신장으로 들어가서 쫙 걸러줄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여과를 시켜줄 거 아닙니까? 그때 소금도 계속해서 안으로 들여보내주는데 자연스럽게 들여보내주는 소금의 그 기준에서 1.6kg라는 우리 몸에 1.6kg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혈액에서 늘 타고 도는 소금이 처리되는 게 1.6kg를 신장에서 매일 24시간 걸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9g의 소금을 먹었다. 아까 소변으로 배출되는 소금의 상태가 9g이었을 때 렌닌의 수치가 가장 낮게 나왔죠. 정상적으로 나왔죠. 그럴 때 9g을 먹었을 때 9g의 소금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8분 조금 더 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금을 WHO가 주장하듯이 6g의 소금 5분이면 다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소금 얼마를 더 먹고 덜 먹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몸의 신장의 기능이 부담을 느끼거나 처리를 못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5분이면 여러분의 먹는 하루의 양을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소금은 여러분들의 신장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오른쪽에 도표를 보시면 요 소변의 배출량입니다. 요거는 역시 우리가 아침에 소변을 본 다음에 소변의 염분 농도를 체크를 해서 요 도표를 그린 건데요. 소변의 염도 배출량은 섭취량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섭취량과 배출량은 비례하기 때문에 섭취량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가 이 심혈관 질환과 죽을 위험이 요 구간이 가장 낮죠. 그래서 요 구간을 1로 본 겁니다. 요 구간을. 요 4g, 여기서 요 화살표에 있는 여기가 기준으로 해서 가장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죠.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4.3g이라고 하겠습니다. 소금이 아니라 소듐. 나트륨 4.3g을 섭취하는 군과 요 부분에서 요리로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WHO 이야기를 하니까 요 2g에서 2.3g 요게 WHO의 곤약 섭취량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요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 가장 안전한 구간, 덜 사망을 하는 구간에 비해서 위험도가 1.4배 높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4몇 g, 요걸 소금으로 환산하면 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줄였더니만 WHO가 권장하는 대로 먹었더니만 위험도가 1.4배 높더라. 1.4배에서 1.5배 정도 되겠죠. 그렇게 높더라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이쪽 저염식을 하는 구간의 그래프는 이게 경사가 가파르죠. 자, 소금 13에서 15g을 섭취한 이 구간, 요 녹색의 구간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 파란색 화살표가 어떻습니까? 완만하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염식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더 그냥 짜게 먹는 게 위험도가 덜 하더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사람이 하루 섭취해야 될 필수 소금량은 13g에서 15g입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과 평균 수명의 관계를 조사한 것을 봐도 13.5g 정도가 나옵니다. 13.5g. 그 13.5g이 우리가 가장 하루에 섭취를 할 수 있는 기준치가 되는 겁니다. 13에서 15g 되는데 땀을 흘리면 조금 더 먹어줘야 되고요. 저는 앞으로의 꿈이 뭐냐면 요 소금 섭취량이 15g 과다하니까 조금 더 나빠지는 결과가 초래되죠. 이렇게 위로. 그런데 소금을 적정하게 더 포용성 있게 만들어서 요거를 요렇게 조금 더 내리는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게 저는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은 그런 건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소금을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류가 소금을 가공을 할 때 안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좋게 만들 수 없을까? 좋게 만들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금이 지구상에 소금의 종류도 많은데 그래서 좋은 소금을 만들어서 이 그래프를 약간 아래로 당기는 이런 거를 한번 참 상상해 보곤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대로 먹으면 이렇게 저염식을 하면 죽을 확률이 1.5배 커진다. 어떤 사람에 비해서 지금 그냥 소금 입맛대로 먹는 사람에 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